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 이재명 지지 전국 문화예술인 발휘자 일동. 와, 저걸 직접 쓰셨습니까? 아니 저 원앙 소리 제작했던 고영재 감독이 예. 하셨죠. 저희가 이제 제가 정치부 10년 했는데 저거는 와 누가 진짜 말을 글로 옮길 때 압축적으로 철학을 담아가지고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글이에요. 저게. 그래서 우리 회의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담자. 아. 근데 사실은 다른 버전이 이제 딴 쪽에서 온 게 또 있었어요. 했는데 그거는 좀 약간 명비어천가 같은. 그래서 너무... 이건 아니다. 우리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그러네. 하자 해서 네. 저걸 이제 택했죠. 아 저기는 안 소장님 워낙 발이 넓으시고 제가 잘 아는데 이기영 배우님은 이재명 대통령. 네. 3년 전에도 이제 지지 연설하는 거 우연히 봤어요. 네네네. 뭐 몇 명 있잖아요. 이현종 배우. 그러니까 이현종 배우는 삼겹살 먹다가 이제 유명해진 거고. 그렇죠. 소고기냐 삼겹살이냐. 네, 인천 가서 언니랑 이현종 배우님이 네. 삼겹살이 맞답니다. 네. 옆에 소고기, 앞에 삼겹살. 네. 근데 왜 소고기 먹으면서 삼겹살 먹었냐고 한동훈 전 대표 있는데 그쵸. 너무 웃은 네. 짓이었죠. 거의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한 거고. 배우님은 영상도 많이 봤고 저희 와이프도 얘기하더라고요. 팬이거든요. 다가온 감사합니다. 저분은 정말 악랄한 상사 같다 이런 느낌의 와이프가 칭찬이에요, 저분한테 뭐야. 병원장으로 걸리면 진짜 죽음이구나. 옛날에 SBS 뉴아트에서도 그렇죠. 내과 뉴아트, 과장, 알죠. 심장내과 과장님. 네, 지석 나온 거. 내과 네. 과장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병원장 되고. 병원장. 네. 제가 메디컬 드라마 7개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애지간암과는 중요과는 다 가보고 내과 과장 2번 해보고 흉부외과 2번, 네. 산부인과 뭐 다 해봤죠. 영상과 뭐. 그러네요. 의료 상식이 많죠. 대단합니다. 저녁에 이렇게 저녁 드시다 보면요. 네. 한쪽에서 의료 상담을 해두고 계세요. 오. 내가야 의사 역할만 수십 번 했다면서 이번에 넷플릭스 화제의 드라마 광장에서 광장. 또 의사로 나오시잖아요. 아 맞아요. 약간 선수용어로 야매 의사 하고 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혹시 인연이 있으세요? 종친이세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그냥 저 개인적으로 팬이고요. 네. 뭐 성남시장 하실 때 이제 좀 부터 워낙 돋보였었던 분이고 도지사 시절에 어쨌든 뭐 그런 추진력에 좀 반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대로 된 행정가 출신의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분이 좀 대통령 역할을 한다면 나라가 좀 확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늘 이렇게 뭐 먹다가 이렇게 목에 이렇게 빵 덩어리 걸린 것처럼 늘 그렇게 살아온 세대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 때는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막 그럴 때였고 전두환 노태우를 다 겪으면서 정말 그때도 종로통에서 늘 체류탄 마시면서 오후 일과가 그거였었으니까.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그랬잖아요. 저 별명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계속 광화문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이명박 때도 계속 그랬죠. 박근혜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늘 답답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쪽으로 와서도 노무현 대통령님 사실 뭐 힘 제대로 발휘 못 하셔가지고 제대로 능력 못 펼치셨고 또 문 대통령님도 좀 아쉬웠었고 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좀 되면 이게 뭔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컸었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때 뭐 열심히 지지 선언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지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요. 3년 전에. 좀 정말 열심히 할 걸. 막 내재인 것 같고 막 너무 속상해서 뭐 우리 안 소장님도 그랬지만 다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2일 동안 정말 한 순간도 안 쉬고 했어요. 모든 스케줄 들어오는 거 다 넣어서 했던 게 정말 다시는 그때 같은 후회는 하지 말아야지. 나이가 근데 동갑이세요? 네. 그러면 사석에서는 네. 제명아 이래요?
그러니까 친구라길래.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러진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존칭 쓰셨다가 당연하죠. 편하게 네. 쓰셨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다 이제 대학 8학번. 아 파략분들. 우리 배우님은 서울 그 유명한 서울예전 서울예대 8학번이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중앙대 8학번이니까 뭐 지금 오늘 김민석 총리부자도 8학번인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참 친하십니다. 아 네. 김민석 후보자까지. 네. 김 후보님 아주 인간적으로 친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지지 영상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저희가 하나 따놨어요. 이경 배우님이 지지 영상 하는 거 한번 보시죠. 이게 다가오는 대선은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머슴이자 도구이며 플랫폼 역할을 할 사람을 뽑는 선거이다. 그는 빛의 혁명을 이뤄낸 광장의 에너지를 발판 삼아 현재의 세계사적 위기를 함께 진단하고 국민의 질문을 가감없이 수용하며 대통령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공론화와 토론, 협력의 과정을 끈기 있게 밟아야 한다. 그에겐 엘리트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며 AI 혁명의 본질을 공론화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의 원천이 질문임을 이해하고 지원하되 협력하며 한류의 밑바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K민주주의에 있음을 체화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엘리트 카르텔 내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스스로 회피하고 부정하는 자가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사람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다음과 같이 발의한다.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쓰고자 한다. 지금은 이재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025년 4월 29일 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지지 전국 문화예술인 발의자 일동. 와 저걸 직접 썼습니까? 아니요 저 원앙 소리 제작했던 고영재 감독 예, 알죠. 유명한 소- 독립영화. 그 소. 예. 예. 하셨죠. 아 그분이 와 근데 저게 저희가 이제 제가 정치부 10년 했는데 저거는 와 누가 진짜 말을 글로 이게 이게 네. 옮길 때 압축적으로 철학을 그 담아가지고 워낙-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글이에요. 네, 저게 네. 들어보면 알거든요. 워낙 잘 쓰시고 네. 이제 뭐해서 우리 회의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담자. 아. 근데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버전이 이제 딴 쪽에서 온 게 또 있었어요. 했는데 아 그거는 좀 뭐랄까 이렇게 약간 명비어천가 같은 그래서 너무- 이건 아니다. 어. 우리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그러네. 하자 해서 네. 저걸 이제 택했죠. 아 저기서 저는 하고 참- 그래서 이게 좀 효과적으로 좀 전달되기 위해서는 원래 이제 처음에 아는 여러 명의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읽기로 했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기보다 이제 배우들끼리 하는 게 아무래도 마음을 좀 온전하게 전달하는데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배우 셋이서 이제 나눠서 읽었죠. 이 선언문은 엄청 많이 돌았어요. 어. 뭐 쇼츠 동영상에서 네. 아마 한 1,000만 명 앞에 보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특히 저기서 도구로 쓰여달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이제 데이제의 도구다. 이제 본인이 했던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네. 옮긴 거고 저 하나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아까 보니까 화면 제공이 서울의 소리로 돼 있던데 저 안진걸 TV입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진걸 TV에서 그 안진걸 TV가 이제 현장 생방사로 서울에서 받아서 동의성 지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진걸 TV군요. 예, 저도 질문하는 기자 이렇게 가끔 받아서 씁니다. 예, 마음껏 쓰십시오. 예, 질문한 기자를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예. 예, 아니, 저희는 뭐 안진걸 TV에 이제 예. 그 황 PD가 예. 저걸 이제 타이트하게 잡았죠. 그렇게 해서 저기 왔군요. 예, 여러분 질문하는 기자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 아이, 시청하기. 너무 고맙습니다. 안진걸 TV로 보시는 분들 나중에 보실 분들 나중에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예, 100만 가야 됩니다. 질문하는 기자 100만 가야 됩니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58,000명인데. 아 진짜요? 그밖에 안 돼요? 야. 네, 그 명성에 비하면 작아요. 예, 명성에 비하면 예, 작은데. 저희가 뭐 구독자는 아직 조금 작은데, 예, 그 조회수는 저희 구독자 이상 나와요. 아, 네, 배달을 많이 네. 보시죠. 아니, 배우님 오셨으니까 저희가 좀 다음에 열심히 광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요거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꼭 프로 안에서 궁금했어요. 이게 권력의 어쨌든 한편의 사이드에 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배우님은 신념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기 또 헐리우드처럼 이제 미국처럼 헐리우드처럼 그렇게 쿨하지 않거든요. 정치들이 특히 윤석열 같은 사람들 그렇죠. 좀 두렵지 않으셨어요? 두려울 건 없죠. 제가
올해 이제 42년 차예요. 데뷔한 지가 할 만큼 했고 뭐 또 살 만큼도 살았고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네. 이제 후배들한테 점점 더 엉망이 되는 그 상태를 물려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총선 때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14일 동안 그때도 한 7점 몇 킬로 빠졌죠. 그때 뭐 안 소장님도 전국 같이 다니시고 했는데 네. 우리 점심에 김밥 한 줄, 저녁에 김밥 한 줄로 해서 아이고. 하루에 김밥 두 줄로 네. 그러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도착해서 음. 여기서 유세하시고 40분 동안 조식당 가서 이제 드실게요 하는데 막상 시간이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면 이게 그쵸. 가서 40분 동안 앉아서 밥을 못 먹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냥 좀 더 할게요. 김밥 준비해 달라 그래서 이제 이동 중에 차에서 먹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로 40분 얘기하면 저녁 때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냥 김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14일 동안 했죠.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요즘 농담 반 진담으로 네. 다이어트 고민하시는 분들 유세를 나오시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알소장이 나와서. 그때 배우님께서 개항을 해도 네. 이제 이재명 당시 개항을 후보가 아. 직접 와달라고 연락하셨고 두 분이서 선거에서도 같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우정 서로 동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날 네. 이제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선거운동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 당시 무엇을 드셨을까? 오. 이현종 배우님하고 삼겹살 먹었잖아요. 네. 더 사랑하는 우리 이경 배우님하고는 네. 삼계탕을 드셨답니다. 아, 삼계탕. 네, 그 딱 12시인가 선거운동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분이서 이제 저 같이 아. 일하는 분들하고 다 같이 제가 삼계탕을 사주셨. 선거 운동하면서 마지막 끼니를 제일 잘 먹었습니다. 김밥 먹다가 그러다 삼계탕 먹었는데 각자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선거법을 엄청 준수를 그렇죠, 잘하세요. 그렇죠. 김밥도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자기 돈만 딱 내고 나가신대요. 나머지 다 얘는 각자 다 자기 돈 지켜보고 내라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그 개항에서 그때 이제 그 원희룡 쪽하고 그쵸. 이천수 선수가 네. 이제 그쪽 탄 차가 저희 군중을 막 해치고 들어왔어. 오. 네, 그래 뉴스에 많이 네, 나왔어요. 그때 네. 큰 신뢰였죠. 우리가 이제 개항에서 이제 첫 유세니까 막 그때 뉴스도 많이 와 있었는데 거길 일부러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거의 뭐 시비 거는 거였죠. 아. 뭔가 사고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뭐래도 뭐 물병이라도 던질 줄 알았나 보지. 유발을 시켜서 구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들어줍시다 하고 했는데 그게 막 저쪽에서 그쪽 OS 걸어가지고 막 찍은 뉴스들이 네. 8시 뉴스, 9시 뉴스를 며칠 막 도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총선을 크게 이겼잖아요. 네. 이겼더니 제가 이제 하기로 이미 얘기가 됐던 드라마들, 영화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취소. 근데 여전히 저들의 정권이니까 그 뉴스 대문을 장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네요. 잘 끝냈다고 난 내 자리로 돌아간다고 딱 돌아갔는데 갈 데가 없어진 아. 상황이 됐죠. 아. 그러니까 막 이제 제작자들도 겁나고 뭐 이제 투자자들도 예. 겁나고 하니 뭐 당연히 세무조사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데 그걸 아니야 뭐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쉽게 그렇게 됐죠. 평생을 배우로 살면서 이제 사랑해 주신 팬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요 몇 년에 이제 1년에 요 상황들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절반 정도 분들이 마음이 이제 차가워지신 거잖아요. 그게 제일 속상하죠. 예. 저는 그래도 이제 맡은 역할들이 그랬었는지 어쨌는지 그 막 이제 SNS고 뭐 이렇게 문자도 네. 오고 뭐 하는데 네. 저는 막 심한 막 욕설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도 이경 선생님 당신 정말 좋아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실망이 큽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요지는 거예요. 당신이 정신을 다시 차리면 그때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친구를 끊고 가시고 뭐. 아이고. 근데 어쨌든 마음이 늘 아프죠. 아프고 또 이제 그렇게 점잖지 않은 분들이 이제 또 그렇죠.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관계된 쪽에 와서 댓글들을 남기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겁나고 해서 이번 대선 전에 회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괜히 뭐 잘하고 있는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 제가 내란 그 이후다 한 12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촛불 뭐 계속 나가서 무대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또 좀 이슈가 되고 하는데 부담을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소속사에서 그래서 뭐 아이고 그럼 지금 소속사 없으신 거예요? 아니 뭐 저희는 저 상관없어요. 어차피 소속사 있어도 저한테 연락 오는데 뭐 어차피 연락도 안 해요 지금. 제가 살면서 정말 가족들하고 일주일을 미리 못 뵀었어요. 워낙 늘 바빴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우연히 살다가 보니 어떻게 뭐가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져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은 내본 적은 있어도 몇 개월 전에 일주일 내본 적 없이 20몇 년을 살았었는데 작년 올해 덕분에 아주 이제 함께 보내는 시간. 시간도 많고 잘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네요. 이제 돌아가야죠. 그렇죠. 네. 이제 평화가 다 찾아왔으니까. 끝났으니까. 네. 네. 광장 그럼 그거는 그 전에 찍으신 거였어요? 이건 작년에 이제 제 이제 친한 제 절친 허준호 씨하고 소지섭 군이 이제 그 출연하는데 이제 특별 출연 감독님이 이제 원하셔서 이제 그들 백으로 이제, 부탁이 왔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너무 멋진 거예요. 작품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특별 출연한 거죠. 그러셨군요. 그 넷플릭스 광장 전에 네. 사실 이희경 배우님 매니아들은 낙원의 밤에 나오신 걸 아주 좋아합니다. 낙원의 밤. 예, 알죠? 엄태구 네. 강렬한 눈빛의 엄태구와 네. 지금 한참 또 뜨고 계시는 전여빈 배우와 함께 네. 그래서 삼촌으로 러시아 마피아 출신으로 네. 너무 멋있어요. 박정훈 감독님. 그러니까 박훈정. 죄송합니다. 박훈정 신세계. 예, 박훈정 감독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거 많이 안 보신 것 같아. 예, 좀 무섭죠. 거친 영화죠. 딱 예. 이미지가. 예. 좀 세서 낙원의 밤 아주 보세요. 거친 재밌습니다.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낙원의 밤 진짜 보셔야 돼요. 네. 차승원 배우도 멋있게 나오고요. 우리 이경 배우도 아주 멋있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정치상의 다른 우리 애청자들이나 그 시민들께서도 배우는 배우님인 겁니다. 그건 그것 그렇죠. 그대로 존중해서 사랑해 주시고요. 다만 나랑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좀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 이경 배우님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번 선거 때도 저는 절대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다른 거죠. 나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오지랖이 좀 남들보다 더 해서 이제 앞에 나선 것뿐이고. 근데 진짜 1년 지나면 제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하고 한 3년 지나면 자랑스러워지시기 시작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잘해 주십사 좀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벌써 저도 제 주변에 그 약간 우파 쪽에 색채가 강했던 사람 친구도 있었거든요. 이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코스피 3천 돌파하자마자 잼며든다. 벌써부터 이제 난리 났어요. 벌써 그런 분이에요. 주식 투자자 커뮤니티에는 돈 앞에 이재명이 이제 공산당 빨개니까 주가 떨어질 것 했던 그렇죠. 분들이 여기 있던 분들이 요즘에는 까재명 그렇죠. 윤석열이 빨갱이였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3,100 넘어. 배우님 주식 하십니까? 아니요. 전 주식 안 하세요? 작년 올해 돈을 못 벌었다니까요. 근데 원래 있던 돈을 뺀 거예요? 아니 주식 안 합니다. 근데 주식을 좀 이재명 대통령 아니 근데 네. 그건 이렇게 보고 뭔가 이렇게 계속 어떻게 뭘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게 저처럼 이렇게 막 바쁘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전에 잠깐 좀 사봤는데 네. 이게 자꾸 중간중간 확인하게 보게 되는데 되죠. 이 모습이 좀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인데 배우가 이렇게 주식창 열어보는 모습을 혹시 누구라도 보면 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등골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싹 정리하고 요즘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배우님께서 아마 저는 주식 투자할 시간도 없었던 게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원래 본류가 연극인이시기 때문에 극단 도들량지라고 하는 극단을 코로나 시기에 만드셨어요. 코로나 때 연극계 얼마나 어려웠죠. 어려웠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오히려 사실은.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갈 곳 없는 배우들과 그래도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자비로. 예, 이제 아, 자비로 그 아내도 김은현 아이고. 배우님이시거든요. 영 배우님. 네. 그다음에 두 따님도 연극하시는데 네. 따님 그다음에 연극 배우 동지 선후배들 모아가지고 네. 그 어려운 와중에 그걸 계속 올렸어요. 아. 근데 그걸 보고 또 많은 그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이나 중소기업가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도 하고 네. 연극을 살리자 연극 배우를 돕자. 연극 배우들은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갖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죠. 극단 도들양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 전까지도 네. 연극 최근에 갑자기 이제 그래도 가족이라는 네, 그래도 작품은 가족 그래도 정말 가족이라는, 감동적입니다. 네. 전국 순회 공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가을부터 이제 쭉 전국 돌 준비를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 홍보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극단 감사합니다. 도들량지요? 도들량지. 도들량지가 뭐냐면 도단한다. 아니. 아침에 해가 처음 네. 떠서 처음 비치는 빛이 도들빛이래요. 아, 그래요? 그 도들빛이 처음 비치는 땅을 도들량지라고. 와. 딱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첫 빛이 예. 비치는. 해가 돋아서 어. 이렇게 빛이 그래서 스며들잖아요. 오잖아요. 좋은 첫 번째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아.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극단. 예. 아 이거 좀 죄송합니다. 막판에 이제 숙연해지네요. 이런 분한테 지금 주시간이 안 하냐. 아니야, 제가 아니야, 뭐가 됩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니, 그래도 저는 그냥 어쨌든 뭐 확실한 건 순수예술은 지원이 없이는 이게 그렇죠. 가능하지 않은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순수예술이 다시 탄탄해야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 사실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싹을 틔워야 되고 맞아요. 영화는 독립 영화를 살려야 되고 하는 것처럼 연극도 그렇고 회화도 마찬가지고 뭐 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좀 준비하시는 게 이제 예술인들 기본소득 아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순수예술 하시는 분들이 정말 굶지는 않아야죠. 그걸 또 뭐 이제 일부에서는 또 뭐 포퓰리즘이나 뭐라고 또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 그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고 생각을 넓혀서 보시면 그 순수예술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참 중요한 큰 역할을 하는지 조금만 이해하시면 같이 뜻을 같이 해줄 거로 믿어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이 이제 그것만 해결되면 네. 훨씬 더 좋아지고 더 많은 BTS, 블랙핑크도 나올 거고요. 네. 더 좋은 배우들, 좋은 감독이 나올 겁니다. 음. 우리는 어마어마한 DNA를 타고난 민족이잖아요. 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러고 마음만 먹으면 다 1등하는 민족이니까 이미 1등하고 있고 네. 우리가 세계 영화제, 유수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고 이번에 또 뭐 토니상 맞아요. 또뭐 토니. 또상 다 휩쓸었죠.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빌보드 차트 뭐 1위, 10위 안에 몇 곡씩이 들어가 있죠. 세상 제 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후배들한테 너무 자랑스러워서 네. 우리가 그래도 뭐 한 역할을 한 게 있잖아요. 우리 아, 세대가 그죠. 해서 야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너희 그런 거야라고 했는데 지난 3년이 정말 갑자기 너무 후배들한테 좀 부끄러운 시간이 됐죠. 네. 뭐 기성세대들이 다 잘못해서 그런 대통령을 만들었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든 게 3년 동안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힘들고 그래서 뭐 전 국민이 다 그러셨겠지만 근데 특히 예술인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들은 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DJ 김대중 전 대통령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맞아요. 그 10년 동안 문화예술의 지원을 대폭 늘려 간섭하지 않고 그게 지금 K 한류의 세계화에 엄청난 동력이 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IT나 벤처에 엄청 투자를 했잖아요. 당시에도 논란 많았죠. 왜 이렇게 문화예술이나 맞아요. 벤처 뭐 왜 일본 문화 IT 에 개방하냐, 투자하냐. 외색하냐 뭐 이런 말.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문화 강국이 되는데 기틀이 됐잖아요.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개방과 포용으로 문화예술, AI 강국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방향이 정해졌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합의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도 가난한 예술가를 도와주는 걸 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정당한 사회적 비용이고요. 왜냐하면 가난한 분들 우리가 응원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곳곳에서 그 콘텐츠가 그쵸. 오징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토니상 수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케이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쵸. 요즘 웹툰이 완전히 세계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요. 웹툰 작가들도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네. 금발의 젊은이들이 우리 드라마를 보고 우리말을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가수들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서 또 우리말을 배우고 맞아요. 상상할 수 없었죠 옛날. 그게 경제 가치로 따질 수 없을 정도예요. 그거는 돈으로 환산 못할 정도 큰 의미거든요. 그들이 우리말을 배울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88년 유학을 갔었는데 아 어디로? 저는 미국? 호주에서 아, 호주. 유학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 문화교류 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1년 동안 호주 초등학교에 가서 전 클래스에 이제 1시간씩 일주 매주 들어가서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전부 다 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네. 대신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었는데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전도를 펴놓고 한국 아는 사람 전교에서 2명 나왔어요. 2명 나왔는데 한 명은 요 근처 어딘데라고 해서 이렇게 중국 일본을 이렇게 하다가 찾았었고 네. 한 친구는 딱 집더라고요. 그랬더니 얘는 아빠가 일본에서 주재원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한국에 왔었더라고. 그 외에는 정말 어른들도 그렇죠. 한국이 어딘지 몰랐었어요. 그게 불과 30몇 년 전 얘기인데 맞아요. 지금은 그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발의 젊은이들이 우리 노래 따라 부르기 위해서 우리말을 배우고 드라마를 보면서 그쵸. 한국말을 배우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미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불 붙이려고 할 게 아니라 장작만 조금 더 넣어주면 이건 얼마든지 더 크게 불을 태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불을 꺼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또 대통령께서 뭐 워낙 의지가 있으시니까 네.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